파트 1 성형 미인과 사라진 동창생. 저녁 7시. 서울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창밖 풍경과 달리 룸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올해 40이 된 강지수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아버지의 손을 불안하게 응시했습니다. 건설사 회장으로 평생 현장을 누비며 거칠게 살아온 아버지 강만석 72세 씨. 1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후 줄곧 검소하게, 아니 칙칙하게 살아왔던 그가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남자가 무슨 멋을 부리냐며 질색하던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듬성듬성하던 머리에는 흑채까지 뿌려 빈틈을 메웠습니다. 무엇보다 지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70대 노인에게서 나는 냄새라기엔 너무나 젊고 그래서 더 역한 향기였습니다. 지수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외롭게 살지 않았냐?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뗍니다. 내가 시집가고 나서 이 넓은 집에 혼자 들어갈 때마다 벽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더구나. 죽은 내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남은 인생은 좀 사람 냄새 맡으며 살고 싶다. 지수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혼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김 여사님인가 뭔가 하는 분이랑. 아니, 김 여사는 무슨. 그 할망구랑 내가 왜.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더니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지수 씨에게는 묘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내 사랑은 따로 있다. 오늘 너한테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불렀어.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아주 영혼이 맑은 사람이야. 영혼이 맑은 사람. 그 상투적인 표현에 지수 씨가 미간을 찌푸릴 찰나 아버지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드르륵.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룸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김 여사 같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원피스에 키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웨이브 머리, 잡티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하얀 피부와 사슴처럼 큰 눈망울. 언뜻 보면 지수 씨 또래, 아니 관리를 잘한 30대 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진한 장미 향수 냄새. 아버지가 뿌린 것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인사해라. 네. 결혼할 사람이다. 이름은 김채린. 올해 42살이다. 네. 지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2? 아버지는 72입니다. 30살 차이. 딸인 지수 씨보다 고작 2살 많은 여자를 새어머니로 드리겠다고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랑 동년배라고요? 딸 버린 여자랑 결혼을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수 씨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자 여자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따님이 놀라셨나 봐요. 하긴 제가 좀 동안이긴 하죠? 호호. 여자는 지수 씨를 보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반가워요, 지수 씨. 우리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 어때요? 아니면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엄마. 그 단어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수 씨의 등골에 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콧소리가 잔뜩 섞인 하이톤의 비음, 말끝을 살짝 느리며 상대방의 간을 보는 듯한 말투.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끈적거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누군가가 떠오르는 목소리. 하지만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세련된 여자가 내 기억 속에 그 천박한 목소리의 주인일 리가 없는데. 누구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저 눈웃음. 어디서 봤더라? 식사 자리는 고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의 입에 젓가락으로 반찬을 넣어주며 갖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잉, 회장님. 아하세요. 이거 전복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잖아요. 허허, 채린이가 주니까 돌을 씹어도 맛있구먼. 3천억 자산가인 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홀려혀 짧은 소리를 내는 꼴을 보니 지수 씨는 속이 울렁거려 물만 들이켰습니다. 지수 씨는 직업병처럼 그녀는 미술품 감정사였습니다. 여자를 날카롭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린이라는 이 여자 보면 볼수록 기괴했습니다. 이마는 보형물을 넣은 듯 지나치게 볼록했고 코는 분필을 넣은 듯 비현실적으로 오뚝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안면 거상, 입꼬리 수술, 얼굴 전체가 의학의 힘을 빌린 인조미아 터피셜 뷰티의 결정체였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포스터에서 흔히 보는 얼굴 같았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팽팽한 40대인데 몸은 거짓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컵을 줄 때 지수 씨의 눈이 여자의 손등에 꽂혔습니다. 얼굴 피부와 달리 손등은 가죽이 얇고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검버섯 자국들. 컨실러로 덮으려 애썼지만 세월의 흔적까지 지울 순 없었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음식을 삼킬 때마다 스카프 위로 울룩불룩 움직이는 목주름 또한 40대의 탄력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 42 아니야. 절대 아니야. 50? 아니 60일지도 몰라. 지수 씨의 뇌리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채린 씨라고 했나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고요? 지수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술술 대답했습니다. 호호, 예전엔 청담동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했었어요. 그림 공부하러 유학도 다녀왔고요. 회장님은 우연히 골프 모임에서 배웠는데 그 중후한 매력에 제가 먼저 반했지 뭐예요. 부모님은요? 상견례는 해야죠. 아, 저희 부모님은 미국 LA에 계세요. 연로하셔서 비행기를 못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조촐하게 식 올리기로 했어요. 미국, 부모 핑계, 유학파, 전형적인 꽃뱀 사기꾼의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뻔한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찜 뚝배기를 들고 들어오다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뚝배기의 뜨거운 국물이 여자의 오른쪽 팔에 살짝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여자가 괴성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종업원이 사색이 되어 물수건을 가져오는 사이 지수 씨의 시선은 여자의 드러난 오른쪽 손목 안쪽에 고정되었습니다. 화상 자국처럼 불긋불긋한 피부,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레이저로 지우려다 만 듯한 거뭇한 흔적. 형태가 뭉개지긴 했지만 지수 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는 나비.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투박한 90년대 유행하던 파란색 나비 문신이었습니다. 순간 지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20년 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지수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일진 친구 이미진. 그리고 학교에 찾아와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교무실을 뒤집어 놓았던 미진이의 엄마. 동네 개돈 10억을 들고 야반도주에서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전설의 사기꾼 왕마담. 그 왕마담이 담임 선생님의 멱살을 잡을 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보였던 것이 바로 저 파란 나비 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됩니다. 왕마담은 당시에도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60대 중반, 아니 칠순을 바라볼 나이입니다. 저렇게 젊은 얼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의술이 발달했다 한들 60대 노인을 40대 미녀로 만드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설마 아니겠지. 그냥 문신만 비슷한 거겠지. 지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환한 표정으로 종업원을 쏘아볼 때 그녀의 눈빛에서 김채린의 가면이 벗겨지고 왕마담의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에르메스 블라우스인 거 안 보여? 천박한 말투.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보며 아잉, 회장님. 저 너무 놀랐어요. 라며 표정을 바꾸는 소름 돋는 이중성. 지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고등학생이 된 지수 씨는 교실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야, 강지수. 너네 아빠 건설사 사장이라며? 돈 좀 있지? 매점 가서 빵 좀 사와라. 거스름돈은 내가 갖고, 아니 다 가져와. 이미진. 진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입에는 항상 껌을 씹으며 아이들을 괴롭히던 지수 씨의 동창. 미진이는 단순한 일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더 무서운 엄마 왕마담이 있었습니다. 왕마담은 딸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학교에 와서 돈봉투를 뿌리거나 반대로 선생님을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우리 미진이가 누굴 때려? 내가 맞을 짓을 했겠지. 선생님, 이거 받고 조용히 합시다. 싫어? 그럼 교육청에 찔러버릴 거야. 지수 씨에게 미진이와 왕마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악몽의 주인공이 내 아버지의 약혼녀가 되어 나타났다고? 지수 씨는 창고를 뒤져 먼지 쌓인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3학년 5반 이미진 졸업사진 속 미진이는 쌍꺼풀 수술. 자국이 선명한 눈으로 건방지게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앨범 뒤편, 학부모 참관 수업 때 찍힌 단체 사진. 화려한 호피 무늬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왕마담. 넓은 하관, 튀어나온 광대뼈, 사나운 눈매. 드센 인상의 전형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사진 속 왕마담의 얼굴과 오늘 본 김채린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매, 코, 턱선.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김채린은 턱이 뾰족한 비라인이었고 왕마담은 네모난 사각턱이었습니다. 김채린은 눈이 순한 강아지상이었고 왕마담은 눈꼬리가 올라간 고양이상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예민한 건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지수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왕마담의 손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채를 쥐고 있는 왕마담의 손. 그녀는 유독 새끼손가락을 꼿꼿하게 세우고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머릿속에 오늘 저녁 식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채린이 젓가락질을 할 때, 물컵을 들 때, 심지어 아버지의 넥타이를 고쳐매줄 때, 그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항상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습관. 얼굴은 깎고 꿰매어 바꿀 수 있어도 60년 동안 몸에 밴 사소한 습관은
수술로도 없앨 수 없는 법입니다. 찾았다. 너 맞구나. 지수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왕마담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싹 갈아엎고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20살이나 속인 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홀로 된 70대 자산가인 우리 아버지.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왕마담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내 동창 이미지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지수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그분 사주라도 좀 봐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이미 날 잡았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 가기로 했다. 채린이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장 찍어야지. 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축복이나 해줘라.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김채린의 가스라이팅에 깊이 빠져든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민간 조사원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급한 건이에요. 사람 뒷조사 좀 부탁드려요. 이름은 김채린, 84년생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신분증 위조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20년 전 잠적한 사기꾼 왕마담 본명 왕숙자이랑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왕마담이요? 따님, 그 여자가 지금 60대 중반일 텐데 40대 행세를 한다고요? 아무리 강남 성형이 좋아도 그건 영화 페이스 오프 수준인데 뼈를 깎아도 그건 힘들어요. 확인만 해주세요. 지문 대조를 하든 뭘 하든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이요. 이틀 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따님, 이거 대박입니다. 제가 20년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지수 씨는 곧장 박 실장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 김채린이라는 여자 주민등록번호가 갓 세탁된 고스트입니다. 원래 84년생 김채린은 3년 전에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무연고 사망자였죠. 누군가 그 죽은 사람의 신분을 사서 부활시킨 겁니다. 신분 세탁?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김채린이 다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 기록을 어렵게 구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전신 마취 수술만 15번을 했습니다. 안면 윤곽, 양악, 거상, 지방 이식, 전신 지방 흡입. 의사가 이러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 뼈를 깎았더군요. 그래서 왕마담이 맞나요?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채린이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찍은 수술 전 사진 비포이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드센 광대뼈와 사각턱. 왕마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왕숙자. 현재 나이 65세. 사기 및 횡령으로 수배 중인 그 여자 맞아요. 공소시효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쥐 죽은 듯 살다가 얼굴 갈아엎고 회장님께 접근한 겁니다. 지수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65세 노인이 40대 미녀 행세를 하며 우리 아빠와 결혼하려 한다니. 이건 사기를 넘어선 엽기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럼 딸은요? 이미지는? 그게 더 가관입니다. 지금 김채린, 아니 왕숙자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따님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보내준 위치는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 허름한 빌라촌이었습니다. 300억 자산가와 결혼한다는 청담동 며느리가 오기엔 너무나 누추하고 음습한 곳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골목에선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채린이 명품백을 품에 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키릴이 진흙탕에 빠져 뒤뚱거렸습니다. 지수 씨는 박 실장과 함께 차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김채린이 어느 다 쓰러져가는 붉은 벽돌 빌라 반지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나야. 잠시 후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무릎 나온 핑크색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부스스한 머리에는 헤어롤을 말고 있는 여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지수 씨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 진짜. 왜 이제 와? 돈 가져왔어? 나 굶어 뒤지는 줄 알았네. 여자가 김채린에게 짜증을 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채린은 쉿, 목소리 낮춰 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내 여자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아꼈어. 영감탱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혼인신고만 하면 다 끝나니까 며칠만 더 죽어 지내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 빚쟁이들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사채업자들이 나 잡아서 콩팥 꺼낸다고 난리라고. 빨리 그 영감 재산 털어서 튀자고. 엄마 얼굴 싹 갈아엎느라 쓴 내 사채빚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지수 씨는 전봇대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는 40대 김채린이 아니라 전신 성형으로 젊어진 65세 왕마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저 추리닝 여자. 쌍꺼풀 재수술 자국이 선명하고 턱을 깎아 인상이 조금 변했지만 지수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수 씨의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고 체육복을 칼로 찢어놓고 비웃던 악마. 이미진이었습니다. 이미진이 돈봉투를 세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영감탱이 비위도 좋아. 할머니 냄새 안 난대? 밤에 같이 자는 거 안 역겨워? 닥쳐, 년아. 3천억이야. 3천억을 먹으려면 똥이라도 찍어 먹어야지. 너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둘 다 감옥행이야. 알지? 그리고 내 동창 지수, 그 기집애가 눈치가 빨라. 날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절대 들키면 안 돼. 김채린이 도끼 어린 눈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미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 찐따 강지수? 걔 내가 고등학교 때 밥으로 알던 애야. 내가 야하면 오고 가하면 가던 셔틀이었다고. 걔가 뭘 알겠어. 걔는 평생 내 발밑이야. 그냥 엄마는 걔한테 새엄마 노릇하면서 기만 죽여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는 내 동창의 엄마였고 내 동창은 그 엄마와 짜고 우리 아빠의 재산을 노리는, 아니 아빠의 목숨까지 노릴지 모르는 공범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악연이 3천억을 노리고 다시 찾아온 소름 끼치는 기생충 모녀의 습격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직도 밥으로 본다 이거지? 20년 전에 강지수인 줄 안다 이거지? 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왕마담 그리고 이미진. 이번엔 내가 너희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3천억? 감옥밥이나 먹게 해주마. 그때였습니다. 지수 씨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있는 깨진 소주병을 밟았습니다. 파상 마이너스 조용한 골목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채린과 이미진이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두 여자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돌아가 지수 씨가 숨어 있는 전봇대 쪽을 향했습니다. 누구야? 이미진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잭나이프였습니다. 엄마, 누가 듣고 있었나 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네? 지수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저벅, 저벅. 파트 1